네, 안녕하세요. CNA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유미입니다. 녹색 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손철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. 네. 오늘 그 중에 이제 착한 소비, 소비자로서 이 어려운 국면에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코로나19 오늘 이제 10,000명 있었어요, 확진자가. 뭐 10,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사망자도 굉장히 적고 우리 정부가 투명하게 그리고 조기에 빨리 확진해서 격리하는 이 정책이 잘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의료진들도 고생했고 국민들도 굉장히 애써서 어쨌든 잘 맞고 있는데 이 상태로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, 자영업자. 네,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장사 잘 되시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주제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타격이 엄청 큰데 뭐 어느 정도 되나요? 대충 좀 통계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지. 최근에 그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. 지난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그 전국 16개 시도 가맹점 3,464곳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.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했는데 응답업소의 97.3%가 매출 하락을 겪었다고 합니다. 하락 거의 다라고 그렇죠. 100%라고 봐도 되겠죠.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면 약 20-30% 줄었다는 분들이 21%였거든요. 특히 도소매업, 서비스업이 굉장히 심각했고요. 특히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장 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요. 또 이제 품목이라 그럴까요? 화훼 농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도 이 여파는 꽤 오랫동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회복되기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.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처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는 좀 장기 처방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소비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. 이 코로나 덕분에. 덕분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소비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도 이런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나라긴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 확장 추세가 굉장히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. 특히 예전에는 그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비대면 거래를 많이 안 하신 추세가 있었는데요. 코로나19 때문에 50대 이상도 지금 이 비대면 거래, 온라인 거래, 모바일 거래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계시고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재기가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비대면 거래,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, 또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다.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.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은 뭐 물건들을 항상 그 배달을 주문할 수가 있고 금방금방 오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뭐 앞에 마트에 가서 잔뜩 사다가 싸볼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온라인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구입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.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장 가서 줄 서거나 이런 일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. 그것 때문에 또 동네 상점들은 굉장히 힘든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경우 우리나라 17개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. 인구 규모에 비해서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홈쇼핑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채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동네 상점에 가서 굳이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뭐 이렇게 서로 얽혀서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거리였는데 이게 거기에 뭐 완전히 기름에다가 붙인 그런 꼴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소비 패턴도 급격하게 더 변화하고. 이 언택트 소비라고도 또 하는데요. 일단 이 사회적 거리가 또 강조되면서 접촉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고 그다음에 택배를 물건 받아도 그냥 얼굴 안 보고 놓고 가면 들고 들어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또 은행이나 우체국도 전부 다 그 차단막을 앞에 두고서 접촉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문명의 형태를 완전히
바꾸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. 예, 정말 전혀 다른 형태의 시장, 다른 형태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요즘 역설적으로 네네. 하는 얘기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오히려 지구가 깨끗해졌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지 않으니까. 그리고 또 공장 가동을 많이 안 해서 안에서 네. 지구가 깨끗해졌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정부가 뭐 소상공인 지원 책도 마련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빠른 시간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재난기금 뭐 이런 네네. 것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가 돌아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소비 심리가 지금 아주 극도로 나빠져 있단 말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. 이 소비 심리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문제 지금 좀 수치로 하나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면요. 네. OECD에서 지난달에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했는데 네. 한 달 전보다 0.4%가 하락했다거든요. 99.6이었는데 네, 네. 이 낙폭이 OECD 25개국 중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. 네. 저희 우리나라 다음으로 터키가 좀 컸고요. 그러니까 지난달 거죠. 3월 네네네. 거.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그렇죠. 그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, 4월에는 동향이 바뀌지 않을까 좀 바뀌겠네요. 이런 생각이 네네. 듭니다. 네네. 지금 그 소비자들이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요. 네. 소비를 안 하고 이제 계시는 게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.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럴 때일수록 또 적극적인 소비도 필요하지 않나? 그렇습니다. 이런 착한 소비가 네. 필요하지 않나? 또 이런 생각이 네, 듭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요새 착한 소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. 어떤 것들이 조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이거 보시는 소비자들이 그 지불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. 적극적으로 좀 소비를 해주는 게 경제 주체로서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결국 키워드는 이제 상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네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하신 분들이 월세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. 임대료, 예. 네,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많이 퍼졌던 게 네. 임대료를 좀 깎아주고, 네, 네, 네. 이 집주인 아니면 건물 주인들이 네. 임차인을 좀 배려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더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요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농수축산물 직거래입니다. 직거래. 강원도에서 감자 팔아주겠죠. 네, 네. 또 얼마 전에 오징어 팔아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네. 이 직거래가 굉장히 좀 굉장히 활성화됐다. 네, 네. 또 싼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네. 또 반면에 생산업자들은 지금 쌓여 있는 재고를 빨리 소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렇죠.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그 소비재 선결제를 제안한 분이 계세요.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예를 들면 왜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우나 같은데 뭐 네. 10회 이상 하면은 한번 끊어가지고. 네네 이렇게 네네. 주듯이 네. 이 사우나에만 제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미용업소나 네네. 뭐 다른 그 마트나 세탁소 전통 이런 데도 이런 그 선결제를 좀 해주면 네네. 그 판매하시는 분들 사업자들이 좀 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네.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리고 좋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. 네, 전체적으로. 맞습니다. 네, 네.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잠깐 좀 논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네. 지금 한시적으로 뭐 약간 할인해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실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제 논의하면서 제가 냈던 제안은 뭐였냐면 아예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계약 해주는 데들은 그러니까 저렴하게 뭐 한 네네. 30%든 할인해서 재계약 해주는 데들은 좀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아예 지금 시점부터 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네네. 그러면은 뭐 1년 단위든 이렇게 좀 임대료를 저렴한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저희 사무실도 지금 한 10% 정도 인하해서 재계약했거든요. 네. 네네. 그 다음에 지금 폐업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네. 가게가 폐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면은 그 임대 계약이 유지되잖아요. 잔여 기간에 잔여 기간 동안. 월세를 가게가 나가야 내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뭐 가게 누가 그걸 들어오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즉시 그 임대 계약 관계가 해지될 수 있도록. 만료되도록 네네. 해지되도록 네. 하는 거. 이 부분이 좀 시급하지 않냐. 네. 기껏 폐업해가지고 장사 안 돼서 폐업했는데 임대료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가게는 안 나가고 그러면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임대료 부분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뭐 이렇게 배려에 의해서 또는 뭐 캠페인에 의해서 약간 낮춰주는 것보다는
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국면이 회복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좀 시스템을 좀 바꾸는,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보유주기식보다는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뭐 사업자금이나 운전자금 같은 거 이제 대출을 하는데 좀 장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는 또 뭐 1년 안에 상환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사업자들한테 힘든 얘기거든요. 그렇죠. 1년 안에 어떻게 갚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이번에 온 그 경제 충격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3, 4년짜리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서 나와야 될 것 같고, 지금 당장 뭐 급한 일 때문에 급한 뭐 이런 거를 내놓느냐고 정부가 단기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, 땜빵식보다는 네네, 좀 더 장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. 또 소비자들이 좀 할 만한 게 또 뭐 있을까요?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화요일이 이제 꽃화자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화요일은 우리가 뭐 꽃을 사는 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벤트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소비자단체들이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월요일은 뭐 하고 뭐 화요일은 꽃 사는 날,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니까. 대표님께서 한번 적극 제안 한번 해보시죠. 아니 제안했는데도 뭐 안 하시더라고. 바쁘신가 봐요. 저도 기회가 되면 적극 한번. 그래서 소비를 좀 독려하고, 결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. 또 하나 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그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. 네네네. 모든 사람 100명한테 다 박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적극적인 추진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단체 너무 재지 말고 뭔가는 좀 하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. 그래야지 뭔가 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우리 이제 IMF 때를 좀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였는데 그때는 사실 카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. 카드, 신용카드. 그래서 신용카드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을 한 거였어요. 그러면서 IM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됐거든요. 내수가 살아나면서. 결국 근데 그 문제가 나중에 이제 그 카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뭐 300만, 400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물론은 있었습니다만은 초기에 내수의 힘을 확 실어주는 데 있어서 그 카드 발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, 이것이 지효였던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100만 원, 2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, 시급하게 필요하긴 한데,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좀 특단의 방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, 저도 뭐 계속 잠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방식이 가장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소비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. 그런 것도 우리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지자체 중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해주고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또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는 이제 경제 시스템, 경제 정책의 하나의 주체입니다. 그래서 그냥 뭐 보호의 대상 이런 개념을 지금 확 띄워놓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주체자로서의 소비자 역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이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요즘 그 여행, 외식 이런 게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소비자들도 많이 취소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여행업계나 외식업계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그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그 위약금, 과다한 위약금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 그래도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소비자원에서 뭐 그 여행 위약금 관련해서는 좀 팀을 만들어갖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는 지금 못하니까요. 결국 기준대로밖에 적용을 못하는데 소비자들은 그 기준대로 하면 또 위약금도 상당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예약 인원수 같은 게 문제가 좀 크더라고요. 그걸 조정하는 걸 또 사업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결혼식에 많이들 안 가시잖아요. 취소도 속출하고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은 인원 배정이라도 좀 서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좀 사업자들 약간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.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또 하나 뭐냐면 음식점에 가시면 굉장히 이제 음식 많이 좀
남기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지양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네,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 섞어 먹기 우리나라 많잖아요. 네, 근데 코로나19는 특히 이제 이런 비말이 서로 통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튀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덜어 먹는 습관. 네. 얼마 전에 제가 중요한 것 식당을 같아요. 가보니까요. 네. 일행 두 분이 오셨는데 마주 앉지 않고 이렇게 옆에 한 칸 옆으로. 앉아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먹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.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네네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자,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진정 국면에 좀 들어섰다라고 하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. 지금 뭐 2, 3일 연속해서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. 그런데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, 또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의 여러 어려움, 또 소비자들이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은 장기간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사이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또 하나는 사실 소비자 이런 어려운 시점이라고 해서 소비자들 등치는 기업들이 있어요. 네네. 네.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사실 소비해놓고 나서 손해를 보게 되면 더 줄이게 되잖아요, 소비를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소비자한테 다 같이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심리를 회복하는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.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소비자 분쟁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뭐가 주로 나오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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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